왜 은퇴는 축복이 아닌 재난이 됐을까? 50대 이후 한국 사회가 만든 노후 격차. 은퇴하면 좀 쉬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다가 이제야 아침에 알람 안 맞추고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은퇴는 당연히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 이야기가 나오면 축복보다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불안, 공포, 재난에 가깝습니다.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 지금 그만두면 끝이야. 회사 나가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은퇴는 더 그렇습니다. 아직 몸은 쓸만한데 사회는 이미 당신을 끝난 사람처럼 대합니다. 정년은 60세라지만 실제 은퇴는 훨씬 빠르고 연금은 아직 멀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하면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쯤 되면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추락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퇴를 개인 책임으로만 떠넘긴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늘 개인의 준비 부족으로 설명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지, 노후 설계는 본인이 하는 거야 같은 말들요. 물론 개인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전제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동 구조는 장시간 노동, 잦은 이직, 불안정한 고용을 기본값으로 깔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5060대는 IMF, 구조조정, 명예퇴직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 깨졌고, 퇴직금은 생활비로 사라졌고, 집값은 따라잡기 힘들 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앞에서는 왜 준비 안 했냐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1 준비했지만 무너진 은퇴.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퇴직금도 받았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부어왔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명예퇴직이었습니다. 계획보다 7년 빨랐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한창 들어갈 때였고 부모 병원비도 동시에 나갔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몇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분명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니까 계산이 다 틀리더라고요. 은퇴 준비는 했지만 사회적 변수 앞에서는 개인의 계획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 이게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삶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격차. 은퇴 이후 삶의 격차는 단순히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 관계, 정보, 그리고 일할 기회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은퇴와 동시에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연봉 이야기하고 회식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누군가는 바로 다음 일을 찾고 누군가는 몇 달 만에 고립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개인 능력이라기보다 사회가 제공하는 선택지의 차이입니다. 사례 2 은퇴 후에도 이어진 사랑과 기회. 반면 55세에 은퇴한 박모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사내 교육 강사, 외부 프로젝트, 업계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프리랜서 자문, 강의, 단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쓸모 있다는 느낌이 제일 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씨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기회를 연결해주는 구조 안에 있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대기업, 전문직, 일부 직군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50대 이후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 한국 사회는 50대 이후에게 아주 모순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직 젊다, 100세 시대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재취업 공고를 보면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무, 단기 계약입니다.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이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는 곧 소득의 단절,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겁니다.
사례 3. 은퇴 후 무너진 일상. 정년퇴직한 60세 이모 씨는 은퇴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하루를 채울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사람 만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회사 다닐 땐 힘들어도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은퇴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으로 다가올 때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은퇴 격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준비를 못했을까? 가 아니라 왜 준비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입니다. 은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한 노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 경력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 은퇴 전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연결망.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 은퇴는 재난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환이 되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다리를 너무 적게, 너무 늦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건너고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노후 격차입니다. 은퇴가 축복이 되느냐, 재난이 되느냐는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늙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질 때입니다. 은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구조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힘들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취미 하나 만들면 괜찮아. 생각을 좀 바꾸면 되지. 그런데 이 말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반쯤 틀렸습니다. 은퇴 충격은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몸이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쓸모 있음에 중독돼 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안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일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규칙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은퇴입니다. 은퇴는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사라지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사라지고 사회적 인정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라는 신호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고 우울과 불안을 담당하는 회로가 과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은퇴 직후 13년 사이 우울증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은퇴가 충격인 이유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쉬면 건강해진다는 말의 함정. 우리는 은퇴하면 몸이 편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육체 노동이나 과로에서 벗어나는 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의 질입니다. 노년 건강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보다 목적 있는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쉬기만 하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과 균형 감각이 빠르게 퇴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일과 연결된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면 전두엽 기능 저하가 가속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집니다. 즉,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상태는 뇌와 몸 입장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노후 격차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 통제감. 그렇다면 같은 은퇴를 해도 누군가는 비교적 잘 버티고 누군가는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감 컨트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통제감이란 내 삶이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은퇴 시점이 내가 결정한 것인가? 은퇴 이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가? 수익과 활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가?
이 통제감이 유지되면 스트레스 반응은 훨씬 줄어듭니다. 반대로 명예퇴직, 구조조정, 건강 문제처럼 비자발적 은퇴를 겪은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훨씬 큽니다. 여기서 노후 격차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돈의 많고 적음 이전에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놓습니다. 한국 사회가 은퇴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 이 지점에서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와 봅시다. 한국은 은퇴 충격을 완화해줄 장치가 매우 약한 사회입니다. 연금은 늦고 퇴직은 빠르다.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중장년을 위한 전환 교육이 부족하다. 새로운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다리가 거의 없습니다. 일정 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부분 노동, 유연 노동이 차선책이나 패배처럼 취급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은퇴가 자연스러운 생애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소속을 한꺼번에 잃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은퇴 준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노후 대비는 결국 돈이다. 하지만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은퇴 생존의 조건이고 역할은 은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돈만 준비된 은퇴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아주 많지 않아도 역할 관계 활동이 유지되는 사람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격차는 자산 격차이면서 동시에 역할 격차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질문.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은퇴 후 나는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쓸모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것인가?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통제감은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는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전환은 추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설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퇴가 왜 축복이 아니라 재난처럼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입니다.